오늘은 169페이지 직접설계 제2권인데요. 우주인은 나를 그들의 행성에 데려갔다의 첫 번째 챕터 최초의 만남이 있기까지 나의 생활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973년 12월 13일의 만남이 있기 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의 유년 시절 동안 그러한 운명을 예견할 만한 특이한 사건은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해 왔으므로 나는 그 놀라운 회견이 있기까지의 나의 생활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서술하고자 한다. 나는 내 생애 초기에는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기억에 남아있는 여러 장면들을 한데 이어보니 일관성을 띤 하나의 전체가 되어 그때까지의 나의 생활, 즉 1973년 12월 13일 내가 그 지점에 있게 됐기까지 줄곧 나를 이끌어왔음을 알고 나 자신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또 첫 번째 만남보다 훨씬 경이로웠던 두 번째 만남을 상세히 기술하기 위해 나의 어릴 적 이야기는 간결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벌써 2년, 내가 저 위대한 진실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온 지 거의 2년이 가까워온다.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나는 내 일에 대한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첫 번째 메시지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내 주위에 확고한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숫자는 이것을 쓰고 있는 현재 7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700이라는 숫자는 적은 수이기도 하고 동시에 큰 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지구에 살고 있는 40억의 인구에 비하면 그 수는 보잘것없다. 그러나 2000년 전 똑같은 중요한 사명을 띠고 당신의 미개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야 했던 임무를 따르던 사람들의 수가 2년 후에 얼마나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 수는 많은 것이다. 이 700명,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비웃기 좋아할 자들이 틀림없이 기뻐할 무엇이든지 경솔하게 믿는 단세포 인간들인가? 천만에 그들 중에는 철학, 심리학, 신학, 사회학, 의학, 물리학, 화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 내지 박사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학위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찬사를 보내고 싶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체나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 과학적으로 창조될 수 있음을 이해 가능케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공부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관해 정통한 사람들이나 그 자신이기도 한 우주와 조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실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 상황에 대해 나는 낙관적이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제까지 잘 이루었다고 믿는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 앞으로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라일리안 무브먼트는 전진을 계속할 것이며 어떠한 것도 그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초기에 마데크는 1975년 LOM의 승인 아래 라일리안 무브먼트로 변경되었다. 2년 동안 나는 약 40회의 강연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똑같은 질문이 나오곤 해서 일부 문장을 명확히 해둘 필요를 느꼈으며 이 책 속에서 그것들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1973년 12월 13일의 만남이 있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신적, 심리적 및 생리적으로 내가 현재의 활동을 시작하는 데 어울리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나의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알기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은 바로 얼마 전이었다는 것을 고백해야겠다. 유년기의 몇몇 사건은 따로 떼어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느껴지지 않으나 한데 이어놓으면 그 의미가 되살아난다. 이제는 모든 것이 매우 뚜렷해졌다.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그때의 감동과 함께 생생하게 기억된다. 이러한 사건들을 특별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내 인생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헛된 추측이 난무하기 전에 나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말하고자 한다. 유년기의 앙베르 상공의 UFO.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는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소위 사생아였다. 다른 사람들이 인공아이인데 비해 이 인공아라는 말은 사생아는 영어로 내추럴 차일드지만
그 상대적인 의미인 artificial child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로자리오로 유명한 앙베르와 같은 독실한 카톨릭 교도들의 작은 도시에서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게다가 불미스럽게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아버지는 유태인 피난민이라니. 나의 출생은 최대한 비밀에 붙여졌는데 나는 동굴 속이 아닌 BC 부근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나는 1946년 9월 30일 새벽 2시에 태어났다. 어머니는 격심한 난산을 겪으셨다. 중요한 것은 내가 1945년 12월 25일에 수태되었다는 점이다. 잉태의 순간이야말로 인간의 실존이 시작되며 모태에서의 발육이 시작되는 순간이므로 각 개인의 참된 탄생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2월 25일은 지난 2000년 동안 매우 중요한 날로 여겨져 왔다. 우연의 일치를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생애는 우연의 일치에서 시작되었다. 나를 안고 앙베르로 돌아온 불쌍한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에게 내가 잠시 돌봐주고 있는 친구의 아들이라고 둘러대느라 한동안 애를 쓰셨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몹시 나무라셨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나에게는 가장 다정했던 할아버지였다. 슬프게도 할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후에 듣게 된 얘기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가 과일나무에 가지를 치는 것을 본 내가 가위를 들고는 그가 심어놓은 상추를 마구 잘랐는데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며 아주 즐거워하셨다고 한다. 나는 외할머니와 아주머니의 손에서 키워졌다. 두 분은 지금도 함께 살고 계신다. 그분들은 내게 읽는 법을 가르쳤으며 내가 첫걸음을 떼는 것을 도와주셨다. 이것이 내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가장 어렸을 때의 일이다. 극히 최근에 할머니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주셨다. 1947년 그녀는 앙베르의 상공에서 이상한 물체를 보았는데 그것은 소리 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그녀의 집 근처를 날아갔다고 한다. 할머니는 헛것을 보았다고 남들이 비난할까봐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내 책을 읽고 난 후에야 할머니는 내게 그 사실을 말할 결심을 하셨고 동시에 마대그에 가입하셨다. 할머니의 지지야말로 사실 내가 받은 최대의 격려 중 하나였다.